속보입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이 기록적인 폭우로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활주로는 침수, 항공기 수백 대가 상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고등학생 28명을 태운 여객기도 있었습니다. 연료는 단 40분분, 착륙 가능한 공항은 단 하나, 한국 인천공항. 그리고 모두가 혼란을 예상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깨어났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비상도, 소란도, 혼돈도 없었습니다. 단 48분 만에 이뤄진 완벽한 대응. 그날 세계는 한국의 질서가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보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하비에르 로메로입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마지막 여행, 우리는 일본 오사카로 향했죠. 출발할 땐 설렘뿐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처음이었고 모두가 일본의 문화와 음식 이야기를 하며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에 들어선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현재 일본 간사이 공항 활주로가 침수되었습니다. 모든 착륙이 금지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이 굳었죠. 밖을 보니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는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연료는 40분분 남았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으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지도 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친구 중 몇 명은 거기 위험하지 않을까 라며 불안해했죠. 저는 단지 무사히 착륙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아래 어둡던 바다가 끝나자 멀리서 수백 개의 불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조명, 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유도등. 그 불빛의 리듬이 마치 도시 전체가 우리를 향해 숨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기체는 흔들리며 하강했고 조종실의 긴장감이 객실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관제탑의 음성이 무전으로 들릴 때 기장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측에서 착륙 준비 완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주로 위로 내려앉는 순간 거대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활주로는 미끄럽지 않았고 조명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바퀴가 땅을 딛는 소리와 동시에 기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구조 차량들이 정확한 거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비상 같았지만 혼란은 전혀 없었죠. 대기하던 직원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이동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스페인어로 Bienvenidos 라는 전광판이 깜빡였고 그 아래에서 한국 공항 직원이 서툰 발음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페인 학생들. 그의 미소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니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습한 공기와 함께 낯선 도시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차분하고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공항 복도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직원들은 한치의 소란도 없이 승객들을 인솔했습니다. 우리가 서툰 영어로 묻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번역 앱을 꺼내 들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비상 착륙이라기보다 준비된 환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고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빗소리와 함께 한국 공항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습기와 전자,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뛰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비상 사태인데도 모두의 동작은 정돈돼 있었죠. 활주로 옆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화물을 확인하고 한 사람은 안전구역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를 향해 정확히 팔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손짓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마치 훈련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혼돈 대신 질서, 불안 대신 조율이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긴급 착륙 환승 절차 안내가 3가지 언어로 실시한 송출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저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솔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죠. 하비에르,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야. 준비된 문화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동한 곳은 임시 수속 구역이었습니다. 비상 착륙객을 위한 라운지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고
의료진, 통역사, 식음료 담당까지 정확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역사는 우리와 같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라며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안내했죠. 그녀의 말투에는 긴장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지만 여러분은 환영받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비상 착륙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인간을 감싸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 질서는 이어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도로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줄을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빗물이 고인 차선 위에서도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깜박이는 신호등과 도로의 조명, 그 모든 게 하나의 리듬처럼 보였죠. 이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다.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명동의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이미 우리 명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학생단 여러분,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착륙으로 갑자기 들어온 외국 학생들을 위한 체크인이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침대 머리맡엔 작은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죠. Bienvenidos a Korea. 페루나 미국,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세심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도로엔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차량은 신호에 맞춰 정확히 정지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도시였죠. 그날 밤 친구 카를로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하비에르, 이건 영화 같지 않아? 우리 비행기는 위기였는데 이 나라는 평온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긴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비는 새벽녘에 멎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쏟아졌던 폭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말끔했고 무릉덩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됐다고? 같은 방 친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호텔 로비를 나서자 공기의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습기가 사라진 대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길 위로 출근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급하게 뛰지 않았고 신호등이 바뀌자 모든 사람이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들려온 건 소음이 아닌 조용함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낀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약간씩 몸을 비켜주는 사람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위해 승객들이 스스로 양쪽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장면은 교과서 속 사진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전화로 떠들지 않았고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분이 탑승하자 젊은 남성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리마에서 자라온 제겐 이런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늘 혼잡했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편함을 조금씩 나누며 서로의 편안함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명동 지하상가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상점이 줄지어 있었지만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먼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점 주인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한 환영이 담겨 있었죠. 친구 카탈리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부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청결이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거리는 다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심의 전광판에는 기상특보가 지나가고 있었죠. 어젯밤 폭우, 피해 없음, 교통 정상 운행. 그 한 줄이 이 도시의 실력을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들은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를 편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이 완성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명동의 거리에서 받은 인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지만 그 질서가 차갑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우리에게 긴급하게 배송된 도시 여행 가이드 김민주는 오늘은 조금 더 서울을 느껴보자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를 구경하자고요. 지하철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고 자리를 양보하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내가 늘 어깨깨에 걸고 다니던 카메라를 놓고 내린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손에 땀이 나더군요. 그 안엔 여행 사진뿐 아니라 우리 반 마지막 영상이 담겨 있었거든요. 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카메라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데 김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한국에선 이런 일 금방 해결돼요. 그는 곧장 영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은 자세히 듣더니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3호차 좌석 하단 검정색 카메라 확인 바랍니다. 몇 분 뒤 다른 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다음 열차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단 10분 만에 제 카메라가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 흔해요. 다들 남의 물건엔 손 안 대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실물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문화였죠. 법과 CCTV보다 강한 건 누가 보지 않아도 옳게 행동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카탈리나가 갑자기 열이 나서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낯선 언어, 낯선 도시에서 병원을 찾는다는 건 보통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선 여권을 스캔하자 자동으로 진료 순서가 등록됐고 화면엔 우리 이름과 대기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번역 앱을 켜서 우리에게 물었죠. 열이 몇 도였나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기계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감기에 걸린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진료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약국에서도 약 사는 작은 봉투에 아침, 점심, 저녁 복용 시간을 직접 적어 주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완벽히 통했어요. 그 세심한 손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의료가 아니라 배려다. 병원을 나와 한강 쪽으로 걸을 때 저는 다시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온기를 지켜주는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차갑지 않다. 정돈된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의 따뜻함이 흐른다. 그리고 그 온기가 이 나라를 진짜 선진국으로 만든다. 서울에서의 5째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다시 살짝 내렸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김민주는 밤에 서울을 봐야 진짜 한국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동역에서 내려 천천히 거리를 걸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하지만 거리는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지 않았고 네온사인 불빛이 바닥의 빗물을 은색으로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여성들이 혼자 편의점에 들르고 젊은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저는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마에서는 이 시간의 거리를 혼자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한밤중에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고 그 신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목길을 지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라의 안전은 경찰보다 이런 사람들의 미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도로 양쪽의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이 없었어요. 불빛이 도시를 품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가 천천히 순찰을 돌았지만 그건 경계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도시가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커플이 산책을 하고 젊은 여성들이 조깅을 했습니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나오는 가족도 보였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평화롭게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이건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가는 문화구나. 벤치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건물 유리창마다 불빛이 반짝였고 청계천 쪽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물 위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비가 스쳐 지나간 도시의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믿기지 않았어요. 비상착륙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으로 느껴졌으니까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비에르,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은 제도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에 비친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수많은 빛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죠. 그 불빛들이 마치 도시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완벽히 개었습니다. 폭우로 뒤덮였던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죠. 오늘은 청계천을 가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곳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나와 도심을 걷는데 전날의 빗물이 흘러간 자리는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말끔했고 하수구 뚜껑 주변까지 깨끗했어요. 한때 폐수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던 도심 한가운데 지금은 투명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도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죠. 청계천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 스페인어가 함께 적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 물길은 시민의 손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어제 만난 질서, 병원의 배려, 지하철의 정직함. 그 모든 게 여기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양옆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손을 잡은 노부부, 유모차를 미는 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밀치거나 소리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속엔 여유와 존중이 함께 있었죠. 물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아이들이 다리 위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이곳이 과거 쓰레기 하천이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물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한강으로 이어져요. 서울은 물길을 살리면 도시도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지 건물이나 도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영혼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인프라가 아니라 문화다. 가까이서 본 물결은 유리처럼 투명했습니다. 발 아래 놓인 돌다리는 정확한 간격으로 정렬돼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친 하늘이 그림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그 돌을 건너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도시의 복잡한 구조가 한순간에 단순해졌습니다. 정확함 위에 따뜻함, 질서 위에 삶. 그게 한국이 보여준 진짜 발전이었어요. 청계천 끝자락에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도시의 빌딩들이 유리벽처럼 반짝였죠. 그 반사된 빛이 물 위에 흘러내려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이 도시는 이제 이상하게도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물처럼 흐른다. 사람과 기술, 질서와 자유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흘러간다. 그 물빛이 내가 찾던 문명의 색이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폭우와 혼란 속에 착륙했던 그 도시가 이젠 완벽히 평온해 보였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해요. 김민준의 말에 마음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빽빽한 차량 행렬이었지만 그 어느 차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신호와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이 만들어낸 조화였죠. 공항에 도착하자 처음 내렸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상착륙의 혼란, 긴장된 공기, 낯선 언어. 하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지금의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같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뒤 출국장 벽면에 걸린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 한국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지만 그 말이 묘하게 울림을 줬어요. 이곳은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신뢰의 출발처럼 느껴졌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김민준이 제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하얀 열쇠고리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건 청계천 물기를 본떠 만든 기념품이에요. 흐르되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흐르되 멈추지 말라. 그건 단순한 여행의 조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 한 줄로 정렬된 조명, 그리고 그 사이를 묵묵히 걷는 직원들.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질서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과 신뢰가 느껴졌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떠오르자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며 하나의 빗줄기가 됐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진 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아래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물줄기가 청계천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듯 내 안의 생각도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더 알고 싶다. 비행기는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한국에서 봤던 그 맑은 색과 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서울의 하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로 돌아갔을 때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하비에르, 한국은 어땠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죠. 놀라웠어요. 그런데 단지 기술이나 건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교실 앞에 서서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걸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엔 청계천의 물빛, 지하철의 질서, 병원에서의 따뜻한 미소가 차례로 비쳤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그저 흥미로워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에 생긴 거였죠. 누구도 지켜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던 카메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였어요. 교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진짜 존재해?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비에르, 너는 지금 중요한 걸 배웠구나. 진짜 선진국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수준으로 구분된다는 걸.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 늦은 밤에도 안심할 수 있었던 도심. 서로를 존중하던 사람들의 눈빛. 그건 교과서가 아닌 현실 속의 교육이었죠. 며칠 뒤 학교 신문에 제 여행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믿음으로 움직이는 나라.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학교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심지어 지방 방송국에서 한국의 질서,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경제가 아니라 마음의 힘에서 나왔어요. 거기선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사람의 따뜻함을 더 넓히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식 청결 캠페인이라는 작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점심 후자리를 정리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교무실에 직접 가져다주는 규칙이 생겼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하비에르가 만든 변화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며칠 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위로 반짝이던 불빛이 떠올랐어요. 그 빛이 바다를 건너 이곳 스페인까지 닿은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그 물결은 내 안에서도 흐르고 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